이제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탈적인 트럼프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 안에서는 최고의 국익을 챙긴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네.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극진한 환대 그리고 지독한 버티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극진한 환대.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정말 곳곳에 눈물겨울 정도의 노력의 흔적들이 다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때부터 일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네. 일본 먼저 갔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골프공. 그런데 그냥 그 공항에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신경 쓴 대한민국. 네. 이거 보면 진짜 뭉클뭉클합니다.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돼서 바로 이게 핵심이야. 연주 음악.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하네. 그리고 끝까지 의전을 합니다. 아까 혼자 갔었는데. 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의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저 빌리지 피플의 대표곡이고요. 예. YMCA가 저기 이제 대선 유세에서도 활용이 됐는데 네. 실제로 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예포도 21발 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대우를 갖춰서 예의를 좀 해준 것이죠. 예. 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을 했어요. 금 190돈짜리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했고요.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아닙니까 요즘? 맞습니다. 왕이 너무 되고 싶어 하잖아.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를 위해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두고 이거 해야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있었죠.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했잖아. 네. 부작용 없잖아. 국익이 생기잖아. 그렇죠. 예, 트럼프도 여기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민간은 최고 지도자이고 화살이 명예를 지니고 이 분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평화 수호 의지와 강한 리더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Very special.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너무 좋아해.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천마총 근관은 하늘의 권위,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그리고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예.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저거 이 왕관, 백악관, 전시관 맨 앞줄로에다가 바로 전시해버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좋았나 보네. 너무 만족한 거야. 실제로 거기 하나 더 나가가지고요. 이번에 그 무궁화 대훈장하고 그 금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을 하고 트럼프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통상 한국 정부가 이제 선박 등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전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에어포스원에 실을 하고 지시를 내렸고 실어서 바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한 거야. 왕이 되고 싶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니 왕이 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드를 너무 진짜 좋아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 맨하탄에 왜 트럼프 타워라고 그 본인의 사저가 있는 빌딩 그 가면 그 건물이 왜 유명하냐? 건물 로비에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금칠이 많이 되어 있어. 로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사는 맨 꼭대기의 그 펜트하우스는 온통 금이야. 금을 워낙 좋아해. 금을 워낙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무궁화 대훈장도
190돈. 190대는 금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금관이잖아. 그리고 금관이야. 금관. 하여튼 이게 번쩍번쩍하는 그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넥타이도 넥타이도 맞죠. 황금색 그 디테일이죠. 예. 예. 훈민정음 문양을 딱 넣어가지고 특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뭐 아무튼 하나하나 다 네. 신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디테일도 너무 놀랍지만은 무엇보다 아주 협상에 능한 트럼프를 지금 상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완벽하게 트럼프를 분석하고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쓸 거는 확실하게 쓰는. 예.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넥타이까지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신 못 차렸어. 아주 완벽한 저는 취향 저격이었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물 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상회담 장소 한 켠에다가 트럼프 굿즈를 또 촥 전시를 해놓은 거야. 아우 힘들다 진짜 트럼프. 아우 진짜 굿즈를 딱 전시를 해놨어. 예. 그런데 백악관이 이게 그렇게 좋았나 봐. 오. 이거를 최고의 장면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바로 사진을 띄웠습니다. 네. 사진을 띄웠어. 이거를 트럼프가 왜 좋아하냐면 저기 트럼프 사진이 박혀 있는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그 트럼프가 2023년에 기소돼가지고 검찰에 나갈 때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딱 인상을 딱 쓰는 모습이야. 항복은 절대 없다. 근데 트럼프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그걸 여기다 딱 박아. 와. 티셔츠를 전시하고 뭐 여러 가지 굿즈가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저 트럼프가요, 저 굿즈 앞에서 전시된 공간 앞에서 진짜로 오래 있었대요. 아. 그래서 전속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그거를 부르더니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 보내라고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했어.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저거 많이 팔았거든요. 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저 많이 굿즈 벌었어요? 팔아갖고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아. 저 티셔츠에 사진까지도 다 네. 디테일하게 다 한 거잖아요.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상들 만나면 뭐 식사에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네.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한번 식사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찬 메뉴는요. 뭐 이를테면 뭐 전체 요리라든가 경주 햅쌀, 미국산 갈비로 한 찜 요리 등등이 나왔는데 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골드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다 이제 황금색으로 좀 이렇게 좀 한 것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황금색. 네. 그리고 네. 저기다 피스 또 아, 박아놨어요. 피스가 맞아요. 있네. 예. 피스 그렇죠. 박아놨습니다. 네. 피스메이커.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만찬도 함께 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술안 먹- 이 만찬주가 애매하잖아. 네. 술을 안 먹는데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빈틈을 공략을 또 해버렸습니다. 만찬주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을 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트럼프 샤르도레 그리고 트럼프 까베르네 쇼비뇽 이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렇게 잔에다가 입에다가 살짝 갖다 대는 내 아들 거다 뭐 이런 거죠.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아, 그럼요. 네. 절대 그 자식들한테 절대 술 먹지 마라 가르치는데 네. 자식이 또 술 팔잖아. 알지? 자식들한테 알아요. 야 술 먹지 마.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 마약하지 마. 그거 하거든. 근데 술은 싹 팔아. 그러니까 입대는 모습 딱 연출한 거야. 아, 그럼요. 매출. 이 디테일 정말 눈물겹더라고 나는. 이 놀랍다. 하나하나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애를 많이 썼다라는 예. 게 아까 국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부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준비한 우리 실무자들은 정말 큰 치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저 식사에 그 소스 하나까지도 굉장히 그 트럼프 저격용 소스를 네. 썼더라고요. 그 뉴욕에서 유래된 소스를 썼다고 하던데. 네, 뭐 하여튼 뭐 사우전드 뭐 어쩌고. 이게 뭐 성공 말이 스토리를 어려워요.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뭐 그런 소스라고. 소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는 케찹이거든요. 그렇죠. 네, 케찹이잖아요. 콜라 케첩 좋아하지. 거기다 근데 케찹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 케찹 햄버거 좋아요. 먹을 때도 아니고. 금을 네. 뿌려주면 되잖아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전 아일랜드가 네. 뉴욕주 그러니까 뉴욕시는 아니고 뉴욕주의 북동부 쪽에 이게 섬이 많은 해안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그 사우전 아일랜드 별명이 그 네. 지역 네. 별명이. 근데 이게 좀 양이 좀 적었는지 왜? 오찬 그 양이 좀 적었는지 네. 본인 그 숙소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치즈버거 시켜 먹었대요. 햄버거 시켜 먹었어요. 햄버거 시켜 먹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 추가 우리도 배민 배민. 땡겨요 할 때 네네네. 추가 요청사항 있잖아. 네. 트럼프가 추가 요청사항에다가 사장님 케첩 좀 많이 주세요. 이거 실제입니다. 네, 근데 싹 다 먹었대. 이거 진짜요? 팩트야, 팩트잖아. 콜라 없이 치즈버거 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케첩까지 쌍끌이로. 아니 근데 케첩 많이 달라는 건 추가 요청사항이 있다니까요. 케첩을 많이 달라 그랬는데 네. 그 많이 달란 것까지 싹 다 먹었어요. 추가 요청사항. 저랑 굉장히 비슷하네. 저도 뭐 치킨 시킬 때 추가로 항상 무 많이 이렇게. 저도 하나씩 뭐 많이 달라 그래요. 저도 케찹 많이, 무 많이, 피클 많이. 비슷하네요 저랑. 케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하긴 무지하게 건강하네요. 건강합니다. 80 넘은 노인네가 햄버거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대단합니다. 네. 웬만한 그 나이 때는 소화력이 약해서 그걸 다 못 먹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눈물겨운 이 극진한 환대. 대한민국 좀 살려보겠다고. 극진한 환대 됐지. 네. 다음은 얼마나 지독하게 버텼는지. 이거는 진짜 그동안에 진짜 어렵게 버텨왔잖아.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런데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트럼프가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단어가 들어있어.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트럼프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독하게 버텼는지 트럼프의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이 사람이 장관급 회담만 23차례 했답니다. 그렇죠. 23차례. 러트닉이 유럽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유럽 가. 따라가. 유럽에 23차례. 그러니까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쪽 실무진들도 실무 협상팀들도 질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장관급 회담만 23번을 했을 정도면 보통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접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포기를 몰랐던 거죠, 진짜. 근데 아까 정리해 주신 게 딱 맞는 말씀인 게 극진한 환대, 네. 그리고 지독한 인내. 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치켜 세워줄 만큼의 우리 쪽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장관이니까 정말 일을 잘했고 맞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그냥 되는 거죠. 네. 이게 트럼프가 김정관 이름을 호명할 정도로 야, 너 아주 그 지독하더라 이놈아. 정관 시검했다 이놈아. 김정관이 그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그 시검했다 너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독하게 버텨낸 그러니까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이렇게 극진한 환대와 지독한 인내를 통해서 그럼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지 그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끌어냈는지.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그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은 양 정상이 1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총액을 한 3,500억 불 정도로 일단은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그야말로 강탈입니다. 그렇죠. 야, 예. 너네 그 3,500억 달러, 그 500조 우리한테 투자해. 뭐 강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미국 측은 그거를 일시불로 선불로 한 번에 가지고 와. 쉽게 말하면 계좌 안에 지금 딱 꽂아 넣어.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합의가 됐는데 총액 3,500억 불을 사실상 2,000억 불로 낮췄습니다. 2,000억 불은 이제 직접 투자 규모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 1,500억 불을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있죠. 그쪽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3,500억에서 2,000억 불로 낮췄다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선불로 가져와 이 부분을 연간 200억 불을 상환
상한으로 했어요.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분할로 투자하는 걸로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원래 일시불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억 불 상한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거 역시 추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큰 부담을 낮췄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융적으로 보면은 더한 디테일이 좀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방에 2천억 불 내는 거 하고 10년에 걸쳐서 나중에 낸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사실은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할부 더하기 화폐 가치 저하까지 합쳐지면 점점 더 부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부담은 낮아지고요. 즉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천억을 그냥 내는 거하고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내기 때문에 지금 냈던 거를 거꾸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서 약 3% 정도로 복리를 불려보면은 400억 불 이상의 사실은 운용 수익이 우리한테 있는 협상인 거죠. 지금 내는 것보다 천천히 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할부를 끊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주는 부가 효과까지도 고려하면 크게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만 그냥 혼자서 시답지 않은 얘기인데 10년에 분할해서 낸다. 그 10년 안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마. 이게 나만 하는 얘기야. 또 그 트럼프 들으려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크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뭉개면서 갈 수 있다 이거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0년이고 임기는 3년 남았다. 3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3년은 너무 길다. 그 다음에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 투자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투자할까봐가 늘 걱정이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번에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라는 문구를 강조해서 명문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이나 우리나 어차피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당연히 장사해서 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성 또는 수익성 이거는 원래 쟁점도 아닌 게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쟁점이다나 싶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당연한 게 왜 쟁점이 될까? 미국이 상업성이나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에 니들 돈을 쓸 거야. 라는 게 복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상환될 길이 난망한 사업도 막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번에 틀어막은 게 굉장히 큰 거죠. 디테일이 있네. 좋았다. 단순한 상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행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 그건 안 해.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냥 막무가내로 돈 넣어 일본처럼 그러면 이거 언제 상환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순한 수익성 있는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 이런 것도까지 현재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별로 이동량이 많지 않은 어떤 고속도로 하나 만들자. 거기 통행료를 니네들이 걷어가라. 그거 언제 회수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돈이 막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돈은 들어가지만 회수가 난망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수익적으로 담보되는 프로젝트만 하자라는 거는 회수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네요.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걸 이뤄낸 거죠. 요거 좋다. 너무 좋습니다. 요거 좋아. 그 다음에 투자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칭은 조금 나중에 정해질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은 투자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에요. 그 위원들도 다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건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지만 여기다 돈 넣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망이 치는 건 미국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너무 좀 불안하죠. 불안해.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 비토권이라든지 입장을 낼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까가 사실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였는데 위원회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권고를 받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투자 관련한 자문기구 자문위원회 같은 거 이 명칭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임의상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의견위원회 같은 것들을 네네네. 따로 둔다. 거기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게 검토하고 그 안을 의견을 그 위원회에 제공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제끼면서 사업성도 없는 프로젝트에 막무가내로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새롭게 뭐랄까 안전장치가 하나 들어갔다. 예. 이게 일본과는 좀 다른 거고요. 조금 아쉽지만 안전장치는 들어갔다. 그럼 적어도 사업성 있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정작 거기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무단으로 어쨌거나 집행그룹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단위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죠. PM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은 한국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잘 됐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미국 형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 의견을 좀 받아서 결정해 주시고 집행은 또 우리 손으로 할게요. 라고 하니까 우리 손이 많이 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에게만 전권이 부여되면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많은 부분 실무적으로 안전장치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안심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원리금을 상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원금 상환에 관해서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50대 50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예, 다소간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건 길게 보시자면 우리가 200억 불을 10년간에 투자하고 50대 50으로 수익금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은 2배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50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10년 투자하면 20년 안에는 회수된다라는 프로젝트다. 구조가 그렇게 짜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미국은 좀 짜증은 나네요. 네. 짜증은 좀 납니다만. 네. 일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10년 투자해서 20년 정도 상환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간 200억 불이면 한 30조 되는데 이런 투자금이 미국으로 간다면 사실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한시장입니다. 외환시장.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 쓴 게 외환시장에 관한 이 안전망, 충격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제어하고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이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면 30조 정도 어쨌거나 외환 시장에서의 원화 약세 요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200억 불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한 4,100억 불, 200억 불 정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운용 수익,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연간 생기는 이익금이 있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5%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그러면 대충 한 210억 불 언저리가 돼요. 한 200억. 예, 그 다음에 국부펀드 KIC가 해외 자산을 한 2,500억 불 정도 운영하거든요. 여기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작년만 해도 연간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네. 거기서 생기는 이자 배당률을 합치면 대충 못해도 170억 불 정도는 됩니다. 170억. 그걸 전부 다 여기다 쏘진 않지만 네. 그걸 믹스한다면 150억 불 정도는 충격파 없이 새롭게 한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억 불 정도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역외 시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차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가서 이게 한국 국채다 이걸 사줘라 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로 미국에서 얘기할 거예요. 왜? 달러를 써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그 달러를 우리가 현지에서 조달하고 우리는 정부가 사실은 신용이나 빚을 내는 거지만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결국 미국에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다시 우리 프로젝트 들어가면 아시겠죠? 거기서 이렇게 공익인 선단식이냐라고 해도 좋지만 모자란 돈도 현지에서 동원해서 현지에서 넣고 거기서 원리금 상환해서 갚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그건 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시합니다. 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괜히 들으면 빈정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네들이 준 돈으로 너네한테 투자하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연간 200억
영업불이 거의 그냥 그 최고 할 수 있는.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돈 한 150불 정도인데 혹시 모자라도 그런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이런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신경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썼네 있고요. 이거. 예.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든 원리금을 좀 발에 빼오기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제가 볼 때 신경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제가 펀드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실장께서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할 정도면은 뭐 대단히 신경 썼다고 보는데 개별 프로젝트 할 때도 엄브렐라 펀드형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펀드, 박시동 펀드에다 돈을 넣었어요. 또 김용남 펀드도 있어요. 그럼 각각 돈을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펀드에서 이 펀드가 더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게요? 이거를 환매하고 깨야 됩니다. 깨는데 세금도 내고 다시 또 들어가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거 불편한데 라고 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펀드가 엄브렐라 방식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펀드 그냥 하나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펀드 밑에 사실상 자펀드 형식으로 박시동 펀드나 김용남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돈이 남아 저쪽으로 그냥 수평 이동시켜. 이쪽에서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체육 펀드로 또 수평 이동시켜. 이렇게 가능한 구조를 보통 우리가 엄브렐라형 구조라고 엄브렐라 하거든요. 갑니다. 이게 이제 뭐 장점도 있고 조금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손해가 났어? 그럼 여기 있는 돈 그걸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프로젝트에서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저쪽은 조금 부실해. 그럼 그쪽은 미국이 버리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원리금 회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 확정되니까. 네. 근데 이쪽에서 남은 게 있어요. 그쪽으로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돈 그쪽에서 넣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만 압시다. 뭐냐면 거기 사실은 투여되기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이미 벌린 돈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금 2천억 불을 동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낮추려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가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느껴지는 겁니다. 신경 많이 썼다. 많이 썼다. 느껴집니다. 그게 그 전문 용어로 뭐 우산이에요? 예, 우산입니다. 왜 우산이냐면 우산 맨 위에 하나 똑 떨어뜨리면 우산 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만 투자하면 이렇게 가지 뻗치는 게 수평적으로 많아 보이는 게 우산 모양처럼 그거 보여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잘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업계별로도 당연히 지금 다 일기도를 보면 다 햇님이에요. 다 환영하더라고. 다 환영해. 특히 자동차 섹터는 뭐 즉각적으로 환호하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4조 8천억에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5% 관세를 현재 부과받고 있거든요. 이거가 사실은 연간 한 많으면 8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가능케 하는 정도의 규모예요, 사실. 왜냐하면 현대가 그거를 소비자나 딜러사에게 전가를 안 시키고 또 앉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가 다시 이제 15%로 낮아지게 되면 요걸 갑자기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까지는 이제 3,500억 달러 강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끙끙 앓았냐? 결국은 트럼프가 지멋대로 올려놓은 상호관세, 품목관세 요거를 좀 낮추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트럼프가 요구했던 관세보다 이번에 낮췄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 협약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되면 물론 이제 법적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금에 관한 특별법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국회에 해당 법률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 해당 월에 1일부터 사실상 미국이 행정명령을 내준다.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 달에 방금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안을 담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법률안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 미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행정명령 할게 라고 하면 그 행정명령이 우리가 법률을 낸 그 달의 첫날부터 소급해서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11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법률을 내면 11월 1일부터 관세를 다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게 25에서 15. 이 얘기를 자꾸 안 해. 본인은 다 아니까 이 얘기를 자꾸 안 해. 중요한 얘기를 빼고 무슨 그 인준 얘기하고 있어 자꾸. 그래서 이제 사실상 빠르면 상호관세 25에서 15. 이건 내가 대성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25에서 15. 자동차 관세 25에서 15. 그렇죠. 이거 대성공. 현재까지는 25% 관세를 물으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EU는 현재 15%를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10% 불리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거 안 팔리지. 그렇죠. 근데 그 손실을 이제 현대가 다 떠 안으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다시 15로 만약에 낮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원점이죠. 영업이 약 5조 이상은 현재 개선되는 효과예요.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반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다 같이 적용되거든요. 이 관세가. 그러니까 2차적인 우리 벤더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예. 한편으로 이제 자동차 문제 중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GM 대우 철수사를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GM은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만들어서 사실 물량은 미국으로 가요. 그랬는데 야 내가 미국 회사 공장에서 미국에서 하면 무관세인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25%를 받으면서 내가 미국으로 도로 가야 되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지라고 해서 네. 철수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낮춰준다면 네. 거기 GM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굉장히 훈풍을 부는 효과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세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도 굉장히 큰 이번에 성과가 나왔는데 반도체. 아직 반도체는 개별 관세가 안 나왔어요. 미국이 뭐 반도체 앞으로 미국에 뭐 수출하는 애들은 얼마 이거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나오든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어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결하겠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럼 되죠. 대만과 우리가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 국가랑만 맞습니다. 그렇죠. 똑같으면 네.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됐지.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원투펀치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 이제 볕들 날이 온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거 다행이다.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아유 진짜. 큰 짐 덜었다. 이 관세 때문에 내가 걔를 얼마나 조롱한지 알아? 아유 뉴스 좀 봐라 이 바보 같은 거만. 야,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를 못 믿었네. 그렇지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뢰가 없었네 진짜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500억 불을 따로 떼서 하기로 한 조선. 조선 마스가.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이 조선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조선. 사실 조선 마스가 1,500억 불은 야 그래도 총액으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좀 나눠봐야 돼요. 2,000억 불은 어쨌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거고 네. 2,500억 불은 민간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민간도. 사실상 민간이죠. 한화라든지 HD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직접 미국의 조선소도 사고 여러 가지를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사실 이거는 낭비라고 볼 수가 없죠. 그야말로 한미 간의 윈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0억 불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굿뉴스가 뭐냐면 여기 안에 선박 금융이 다 포함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배를 한번 만들 때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 들어가는데 적게는 뭐 몇 조 단위 들어가는 큰 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배를 만들 때 금융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배를 주문했니? 그럼 나한테 돈 줘. 라고 하면 그 선수금을 받아서 배를 만드는데 중간에 못 만들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날려요? 그래서 그걸 담보하는 금융이 선박 금융에는 항상 들어가요. 이번에 그 금융도 여기에 포함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RG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꼭 우리 돈 현찰을 1,500불을 빼가지고 미국에 딱 박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조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는 운영의 묘가 좀 살려지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어요. 신경 많이 썼네. 신경 많이 썼죠. 신경 하나. 많이 썼습니다. 예. 이게 방금 말씀대로 이 선박 관련한 1,500억 불은 네. 그 실제로 1,500억 불을 현찰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조선 수주를 하면 네. RG라고 그게 이제 리펀드 개런티인데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끝까지 다 못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을 금융기관이 서주는 건데 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에서 그 RG 업무를 실제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50억 불에 대해서 금융기관 보증을 서주는 거야. 근데 그런 금액도 1,500억 불을 카운트할 때 다 포함시킨다는 거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갈 일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되는 거죠. 그 보증 서주 그 금액을 다 1,500억 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뗄 염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렇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협상의 레버리지로 조선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가까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었다는 게 핵심이고 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해소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우리 경제에는 또 이득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 그룹이 어제 밤에 바로 또 입장을 냈어요. 저랑 같은 입장을 내더라고요. 정부에 감사하다고.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저는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입장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도 감동한 협상이다. 조금만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이제 제약업계 관련해서도 좋은 협상이 나왔습니다. 제약. 예,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의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프로 이상의 관세를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린 이번에 특별하게 얘기가 들어가서 네. 복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해서 사실상 무관세를 와.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다. 바이오 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농산물도 완전히 공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농민들한테는 진짜 중요하죠. 너무나 다행스럽죠.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볼 때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세계적인 G1이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 깡패 같은 짓을 하는데 이걸 얼마나 국익을 베이스로 놓고 지켜내느냐 하는 게 협상의 관건인데 할 수 있는 한 더 좋을 나위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터랑 같이 잘 지켜냈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평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장이 어떻게 평하는가 냉정하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해주세요. 시장은 어제 협상 타결과 디테일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불과 지난주에 사실 환율이 좀 불안할 때 1450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리가 1450선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환율이 어제 빠지면서 1419까지 떨어지고 여기에서요. 오늘도 장중 142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바로 굉장한 안정감으로 시장에서 이걸 보여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평가는 뭐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 입장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은 뭐 진보 보수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냉정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칭찬하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50% 매기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25%다, 15%다라고 하는 거는 상호 관세거든요. 국가 전체로 너네들은 다 이걸 물어라라고 하는 게 상호 관세고,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50% 관세를 갑자기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철강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나라예요. 그랬어요. 뭐 FTA도 있지만 그 전에 무관세 관련해서 쿼터를 받았거든요. 연간 이 정도까지 수출할 때까지는 무관세로 해. 무관세였어? 예, 그런 쿼터도 있었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모든 해외 관련한 철강 알루미늄은 50%야 이렇게 관세를 내렸는데 사실상 이번 관세를 올린 거지. 예, 그렇죠. 그게 트럼프 와갖고 예, 요번에 그래서 현재 그 정도 관세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철강 업체한테는 조금 굉장한 직격탄이고요. 한편으로 철강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많아요. 자동차도 있지만 세탁기, 냉장고 여기도 철이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 품목이 단가가 올라가고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금 합의해서 빠진 게 아쉽다라는 평인데 뭐 더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한지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이 해당 기업은 진짜 죽을 맛이겠군요. 그렇죠. 특별한 활로가 이번엔 좀 찾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바로바로 개별 주식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하나오션이 막 한 10몇 %를 확 오르더라고. 그게 하나오션. 왜냐?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제일 잘 만들고. 핵추진 잠수함. 그렇지. 그것 때문에 확 오르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복제약 관련해서 무관세 결정이 나니까 오늘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찍었어요. 신고가 찍고 이제 조금 내려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포스코는 아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할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뭐 어제 밤 애프터 마켓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다 이 결과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 뭐 안보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2부에서 또 전문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 전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세요. 그쪽 분야의 분이 계시니까. 저도 그거 할까 말까 했는데. 하지 마세요. 2부에 다 빠지세요. 뭐 알아요? 핵추진 잠수함? 모릅니다. 참았습니다. 1대 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철강 알루미늄 이 부분은 저희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끝으로 이 억가하는 애들을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도 이번에 그 갔다 왔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 뭐 양쪽 다 했으니까 그 여자 아베가 자기가 총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다 때려쳐야 된다고 이 협상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공손하게 사인했거든. 맞잖아. 그 비교를 좀 한번 해줘. 그래요. 저희가 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거든요. 비교를 해야 돼. 보시면 일단은 총액으로 봐도 우리가 아주 굉장히 낮은데 일본은 저희 총액이 다 그냥 그대로 총액입니다만 아까 우리는 사실상 2천억 불로 낮췄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낮아졌고요.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보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다 포함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실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00억 불로 했기 때문에 시간의 이익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한다라는 게 그렇지. 굉장히 달라진 점이고요.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은 뭐 방산, 항공기, 농산물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추가 투자랑 구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에너지 정도는 원래 필요한 거니까 했습니다만 농산물도 맞고 등등등 해서 우리는 오히려 부가적으로 입히는 손실 같은 것들을 다 철저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총점으로 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된다고 게임이 봐요. 안 돼, 이거 솔직히.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그나마 일본은 저 정도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백악관발 뉴스는 뭐냐면 일본 측에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추가 일본의 추가 투자를 얻어낸다는 팩트시트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일본은 지금 더 난립니다. 여자 앞에 막 아베 옆에서 막 이게 지금 백악관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냈다는 투자 항목을 다 합치면 저 금액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실이 뭐냐? 뚜껑 열릴만 하네. 저렇게 사인하고도 또 뒤통수 맞은 거냐? 그래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또 총리 바뀌면 되죠. 아니 다카이치가 이시바를 그걸 비판하면서 된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근데 진짜 공손하게 사인하더라고 웃으면서 여기 맞죠? 트럼프님 여기 엄청 공손하게 사인하더라고. 손해 많이 받네 일본.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 현실 세계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네. 완벽한 협상이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뜯어보니까 진짜 이 말이 맞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교의 신이 뭐 있다고 쳐.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맞습니다.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 뭐 트럼프한테 홀대당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공격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이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웃으면서 아벅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름의 협상의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가 그럼요. 에이펙에서 딱 타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억가 공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는 아니 뭔데? 왜? 정신승리 대단. 그 뭔데 너는? 그러니까 너는 입장이 뭔데? 정신승리? 그러니까 너는 뭔데 입장이? 얘기를 해봐 임마. 하나에 그렇지. 아니 나도 봐 이놈 뭔데 너 아니, 임마.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 한 명밖에. 좀 외로워 보였어. 좋은데 왜 그래? 고맙습니다. 네.